자, 이번 시간은 섹션 32번, 익스플로이드 뷰, 분해 전개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조립품에 대한 분해 전개도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어셈블리 환경에서 정의한 분해 전개도를 사용하여 2D 도면 환경에서 분해된 어셈블리의 도면을 생성할 수 있고,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쓰임새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분해 전개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립된 상태에서 그림 9-252번처럼 분해 전개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환경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분해 전개도 환경. 자, 툴즈에 가시면 ERA라고 있죠. 자, 요게 익스플로이드 렌더 애니메이터 환경이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드 환경을 들어갈 거니까 ERA 환경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셈블리 내에 익스플로이드 렌더 애니메이터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익스플로이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홈 탭에 보시면 아이콘 내용이 쭉 변경이 됐는데, 자, 보시면 요건 애니메이션 쪽이니까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릴 거고, 그 옆에는 렌더링 쪽의 기능들입니다. 건너뛰고, 자, 익스플로이드 명령들, 그 다음에 모디파이, 그 다음에 플로라인, 여기까지가 분해 전개도 관련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토매틱 익스플로이드, 자동 분해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토 익스플로이드, 여기 있는 기능인데요. 자, 본문에 보시면, 어셈블리 작업 시에 조립 구속 조건들을 참조하여 자동으로 각 부품을 알맞게 분해 전개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 볼밸브라는 이 어셈블리 보시면, 셀바 01번, 얘는 그라운드 조건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샤프트 조립되어 있고 볼들이 조립된 다음에 앞쪽 플랜지는 서브 어셈블리로 되어 있네요. 플랜지에 볼트 하나 조립되어 있고 걔들이 패턴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자, 서브 어셈블리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위에 플랜지 있고 볼트 하나 조립하고 패턴하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세바 07번 핸들이 붙고 그 다음에 너트가 조립돼서 완료가 됐네요. 자, 요거를 이제 자동 분해를 해볼 겁니다. 자, 조립 조건을 그대로 판별해서 자기 스스로 해당 조건에 맞게끔 전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토 익스플로이드 눌러보시면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셀렉트 스텝. 자, 부품을 이제 분해 전개할 부품을 선택한다는 뜻인데, 일단 디폴트로 탑 레벨 어셈블리로 되어 있죠. 메인 어셈블리의 탑 레벨, 1번 레벨들이 될 겁니다. 자, 1번 레벨들이 쭉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서버 어셈블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서버 어셈블리. 자, 이 서버 어셈블리는 1번 레벨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2번 레벨이 되죠. 그래서 요것들은 전개가 안 됩니다. 탑 레벨 어셈블리, 1번 레벨들만 전개가 된다. 그래서 서버 어셈블리는 하나에 묶여있는 단품처럼 인식을 해서 전개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뭐 따로 선택할 거 없이 탑 레벨 어셈블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체크하시고, 자, 간격 자동 간격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끄시고 간격 조정 가능해요. 일단 디폴트로 자동 간격 조정하도록 해놓고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요건 이제 서버 어셈블리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파트처럼 서버 어셈블리 분해가 안 됐습니다. 파트처럼 정의가 됐고, 자, 요 부품 같은 경우 전개가 안 됐네요. 자, 얘는 조립 조건에서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조립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위치로만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얘는 전개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따로 수동으로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건 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이 됐습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두 번째부터는 서버 어셈블리를 물어봐요. 필요하다면 여기서 서버 어셈블리들을 선택해서 전개를 하겠다. 익스플로이드 하게 되면 서버 어셈블리도 그제서야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탑 레벨, 그러니까 1번 레벨을 먼저 전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버 어셈블리 선택해서 나중에 자동 전개를 한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다시 원위치 해보겠습니다. unexploit 라고 해주시면 다시 원위치 되죠. 자, 나는 서버 어셈블리 뭐고 다 구분하기 싫고 그냥 무조건 다 전개하고 싶다. 자, 오토 익스플로이드에서 탑 레벨입니다. 자, 체크를 하는데,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이드 옵션이 있죠. 자, 가서 보시면 바인드 올 서버 어셈블리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버 어셈블리는 바인드 묶어버린다는 거죠. 묶어서 하나의 파트처럼 인식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탑 레벨에서 전개하게 되면 이 서버 어셈블리 묶여져서 하나의 파트처럼 전개가 됐던 거죠. 얘를 꺼버리면
자, 바인드 서버 어셈블리를 꺼버리게 되면 한 번에 다 전개가 됩니다. 서버 어셈블리 묶이는 거 없이 모조리 다 전개가 되죠. 자,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탑 레벨 어셈블리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에 서버 어셈블리. 난 이것저것 필요 없다. 그냥 다 전개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 옵션에서 바인드 서버 어셈블리를 꺼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다 전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전개 있죠. 예를 들면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영 좀 전개된 게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는 전개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경우는 수동 전개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익스플로이드. 자, 단계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전개할 부품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그 부품이 어느 부품에서 전개가 되는지 베이스 파트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페이스 스텝. 어느 면 또는 축을 지정하시면 그쪽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쪽인지 뒤쪽인지. 마지막은 세팅값. 얼마만큼 거리로 띄울 것인지. 그런 설정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분해 전개할 부품을 선택하시고 체크. 베이스는 당연히 이 부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물어보는데 축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런 면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방향만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방향 선택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죠. 자, 요 축을 중심으로 전개할 건데 앞쪽으로 할 것이냐 뒤쪽으로 할 것이냐. 뒤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 거리값 물어보죠. 뭐 이 거리값은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뭐 나중에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냥 임의대로 하셔도 됩니다. 익스플로이드 하게 되면 50mm만큼 떨어져서 여기서 50mm만큼 떨어지죠. 그렇게 수동 전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몇 가지만 더 수정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볼 같은 경우는 미리 여기서 위로 조립이 되는 건 좀 불가능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변경을 해보죠. 수동 전개하겠다. 이 볼을 수정하겠다. 이미 전개는 되어 있지만 다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부품에 자, 이쪽 면에서 앞쪽으로 전개할 것이다. 거리는 임의대로 주겠습니다. 익스플로이드. 자, 그쪽으로 이동이 됐죠? 피니시.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자, 이 볼은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낫겠죠? 자, 이 볼을 전개하겠다. 자, 수동 전개입니다. 체크. 자, 이 단품에 자, 원통 축도 선택 가능하죠? 면도 가능하고 축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전개하겠다. 익스플로이드 하면은 걔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 플랜지를 보니까 이 볼에서부터 전개가 됐네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죠? 자, 수동 전개. 얘는 잠시만요. 요거는 샤프트가 먼저 여기서 뻗어나오는 게 낫겠네요. 자, 이 샤프트는 이 단품의 윗면으로부터 위로 전개가 된다. 드래그 컴포넌트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플랜지가 샤프트 위로 전개가 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플랜지는 이 샤프트의 축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전개가 되어라. 그렇다면 얘는 이 플랜지로부터 나오는 게 낫겠네요. 자, 요 형상은 플랜지의 윗면으로부터 위로 전개가 되어라.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임의대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플랜지를 빼먹었는데 얘는 지금 본체로부터 바로 나왔죠. 얘는 볼에서부터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부품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부품은 이 단품의 원통 축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개다. 자, 얘는 여기서부터 전개가 된 거죠. 다시 보면 자, 본체에서 이 볼이 나왔고요. 이 볼에서 이 플랜지가 전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동 전개. 얘를 전개하겠다. 이 단품의 원통 축에서 오른쪽으로 전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임의대로 또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동 전개 해보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수동 전개를 통해서 임의대로 변경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전개와 수동 전개를 보셨는데 일단 뭐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교재에도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동 전개까지 보셨고, 자, 다음은 세 번째 드래그 컴포넌트. 실제 부품 이동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쭉 이동을 해봤는데, 자, 드래그 컴포넌트라는 명령이 있죠. 자, 선택해서 보시면, 자, 커맨드 바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 싱글. 자, 해당 부품 하나만 이동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샤프트 같은 경우, 자, 이동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이동이 되죠. 자, 원래 배치되어 있던 위치를 뚫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전개 방향이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자, 이 샤프트로부터 이 플랜지가 나왔는데 이 플랜지를 마찬가지로 뚫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자, 그 사이에서만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걸로 체크하시게 되면 이 샤프트에 딸려있는 나머지 식구들 같이 움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뚫고 지나갈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는 얼마든지 거리 조정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싱글로 할 수도 있고 뒤에 딸려있는 것까지 같이 적용도 가능하다. 자, 축방향 이동, 회전, 그 다음에 뭐 특정 평면 방향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드래그 컴포넌트로 그냥 부품 선택해서 드래그하시면 축방향으로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선택하시고 체크 버튼을 눌러보시면 축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축이 나타나는데 키보드의 Z키는 자, 축방향이 선택되고요. X키는 평면 방향이 선택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Z키를 통해서 Y축 방향으로 나는 얘를 이렇게 끌고 싶다 라고 하면 플로우 라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꺾여가죠. 자, 축 방향으로도 가능하지만 체크 버튼 누르고 원하는 작업축을 선택하시면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드래그 컴포넌트의 기능이었고요. 자, 교재에서도 보시면은 드래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자, 리포지션, 전개된 부품의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인데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플랜지로부터 전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트가 됐는데, 자, 요 순서를 두 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리포지션. 자, 요거와 요거의 순서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 플랜지에서 너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형상이 나오는, 예,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죠. 다시 바꿔볼게요. 얘는 얘와 순서가 뒤바뀐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순서를 두 개를 뒤바꿔줄 때,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엔 리포지션 보셨고, 자, 다섯 번째 리무브. 자, 전개 부품 제외.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볼트 같은 경우는 너무 뭐 많아서 굳이 이걸 다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하나씩 다 전개가 돼 있는데, 자, 리무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적용할 부품들 선택하시고 리무브 버튼을 콕 찍어 보시면 아예 사라져요. 전개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부품이 삭제가 된 건 아니고 해당 서버 어셈블리 안에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하이드 처리가 돼 있죠. 자, 다 숨김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서 보시면 자, 원래 있던 위치, 전개가 되지 않고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에선 빠지면서 자동적으로 숨김 처리가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무브란 명령 보셨고, 자, 클립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개되기 전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거 이제 판단할 때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볼에서부터 전개가 됐죠. 얘가 전개되기 전의 위치는 어딘가? 사실 드래그 컴포넌트로 드래그해서 그 위치를 찾아가 보셔도 됩니다. 아, 여기가 이 부품으로부터 전개가 요 상태로 됐구나 판단하셔도 되는데, 다시 옮겨보죠. 자, 컬립스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적용할 부품 선택하시고 컬립스를 콕 찍어보시면 그 위치까지 바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쓰임새가 많진 않아요. 다시 드래그 컴포넌트로 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걔가 원래 있던 위치를 그냥 참조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보시면 되겠고, 드래그 컴포넌트로도 확실히 예,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립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겠네요. 자, 부품 결합 위치를 참조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내용이고, 자, 일곱 번째, unexplored. 조립 상태로 복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unexplored. 여기 있는 내용이죠. 자, 분해 전개도 작업을 쭉 했는데, 아, 이거 영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난 다시 하고 싶다. unexplored 눌러주시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자, 근데 이왕에 한번 한 거 너무 아쉬우니까, 이거 뭐 나중에 따로 설명드렸지만,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분해 전개도 한번 작업을 했죠. 자, 이 내용을 앞으로 계속 써먹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도면이라든가 그런 데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컴필레이션 쪽에 가시면은 제일 좌측 하단에 자, 디스플레이 컴필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요게 다 이제 구성 파일들인데 필요한 걸 이제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뷰 상태를 자, 뉴 버튼을 통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시고요.
001이다. 오케이 하게 되면 하나 등록이 되죠. 클로즈. 자, 익스플로이드 001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언익스플로이드 하게 되면 이제 원위치가 됩니다. 예 라고 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죠. 하지만 언제든지 아까 전에 익스플로이드 001 보고 싶다 하시면 익스플로이드 001을 어플라이 하게 되면 그 위치를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능을 다시 얘기해서 어셈블리 파일 하나에 분해 전개도 개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익스플로이드 001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최초 위치로 돌리고, 자, 자동 전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할 때 바인드를 끄고 한 번에 전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도 하나 등록하고 싶다. 자, 디스플레이 컴필레이션 가서 얘는 좀 방향을 좀 돌려볼까요? 이 방향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만듭니다. 002. 오케이, 클로즈. 자, 익스플로이드 002가 등록됐죠. 자, 익스플로이드 001로 보고 싶다. 오케이 하게 되면 아까 전의 상태. 002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작업한 상태. 자, 이렇게 개수에 제한 없이 몇 개든지 분해 전개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립스랑 익스플로이드, 언익스플로이드 조립 상태로 복귀하는 명령을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에 8번째 보시면 바인드, 부품을 묶어준다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자동 전개할 때 이 서버 어셈블리는 원래 전개가 안 됐었죠. 자, 그 내용은 해당 서버 어셈블리가 서버 어셈블리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바인드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걸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인드 어셈블리, 그 밑에는 언바인드 서버 어셈블리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버 어셈블리 묶을 수도 있고 애초에 풀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따로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그냥 글만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0번째 드롭 기능 있죠. 자, 이 드롭 기능은 쓰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전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패스파인더 말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자, 엣지바가 있죠. 엣지바에 익스플로이드 패스파인더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분해 전개에 대한 패스파인더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어셈블리, 조립에 관련된 패스파인더고, 익스플로이드에 관련된 패스파인더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익스플로이전 전개를 한 거 보면, 자, 세바 01번으로부터, 자, 7번 그룹, 8번 그룹, 6번 그룹. 자, 그렇게 전개가 됐네요. 자, 6번 그룹을 볼까요? 자, 세바 02번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세바 02번은 이벤트가 27번, 31번, 32번 이벤트가 있는 거죠. 자, 27번 이벤트는 여기서 요만큼, 53.331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축방향으로 190.02mm만큼 가고, 마지막에 53.33mm만큼 위로 올라온. 자, 그 플로라인 자체가 각각의 이벤트로 보시면 돼요. 이벤트, 하나의 어떤 행동, 예, 그런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이벤트는 나중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뭐 조립 동영상이라든가 분해 동영상 만들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이벤트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드롭 명령을 누르게 되면 이 이벤트는 다 사라져요. 현재 위치 그대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 라인도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드롭 기능 쓰실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플로 라인 색상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드롭을 한번 해볼게요. 드롭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색상이 다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자, 보면 또 이벤트가, 자, 분해 전개 이벤트 보면은, 자, 아까 전에 그 이벤트들 다 없어졌죠. 현재 위치 그대로 그냥 남아버립니다. 여기 있던 이벤트들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이 위치로 그냥 분해 전개된 상태 그대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롭이라는 명령은 그 본문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째, 드로우. 자, 요거는 스케치를 직접 그리는 건데요. 이 플로 라인을 직접 이제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걸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플로 라인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이제 이미지를 좀 편집하거나 수정할 때 이제 쓰이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플로 라인 쪽 관련된 기능들이고, 그리고 편집하는 기능들인데, 편집하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 플로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딱 올라오면 좋겠는데, 형상의 센터에 배치가 됐죠? 자, 그걸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자, 수정하고자 하는 플로 라인을 선택하시고,
자, 포인트 나와 있죠? 이 포인트를 난 이 포인트로 옮기겠다. 이동됩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를 잡고, 잠시만요. 예, 다시 선택해 볼게요. 자, 선택해서 보시면 포인트 끝에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잡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그 길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화살표로 늘리고 줄이고 가능하고요. 포인트를 잡아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포인트 잡고선 이 위치로 옮겨라. 예,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드로우 같은 경우 직접 그냥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축방향. Z키 눌러주시면 축방향 선택되죠. 자, 이 포인트로부터 그릴 거다. 바로 연결되네요. 피니시 하게 되면 수동으로도 이렇게 플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 옆에는 이제 플로 라인 볼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화살표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내용들 컨트롤이 가능하겠네요. 사실 뭐 플로 라인을 직접 이렇게 그리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그냥 위치 같은 경우는 모디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자주 사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1번 드로우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모디파이, 플로 라인을 잠깐 이제 편집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13번은 플로 라인을 보이게 할 건지, 또는 화살표를 보이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보시면 디스플레이 컴플레이션.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따로 먼저 드렸죠. 예, 그래서 분해 전개도 개수에 제한 없이 몇 개든 만들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림 9-292번 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컴플레이션은 이 분해 전개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잠깐 빠져나가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어셈블리죠. 자,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전체죠. 그래서 뷰 쪽에 가시면 똑같이 툴에 있나요? 아, 예, 홈 탭에 있네요. 컴필레이션.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다 또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내용 보고 싶다. 그럼 뉴 눌러서 토탈 어세이 이름은 편한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자,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뭐 샤프트에 관련된 내용들만 보고 싶다. 요거랑 요거 세바공 3번 요것만 쇼온리.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것만 또 등록하고 싶다. 샤프트 온리. 오케이. 클로즈. 또 등록됩니다. 언제든지 난 토탈 어세이 보고 싶다. 오케이 하면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요. 샤프트 쪽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어셈블리가 상당히 덩치가 커지게 되면 해당 위치별로 또는 기능별로 이렇게 좀 사용자 이미지를 나눠 가지고 디스플레이 컴플레이션에 등록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뷰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해 전개도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거, 예, 똑같이 ERA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 거기서 분해 전개도를 이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